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동영상에 비치는 제 얼굴이 좀 더 부해 보이네요. 굉장히 살쪄 보입니다. 아이고 반성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변수들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의 우리가 로그 값을 붙이게 되면은 베타 0의 해석이야 동일할까요? 실질적으로 로그 붙었을 때 x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세미 로가리즘ik 형태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추정을 했는데 로그 웨이지, 지금 상수항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설명, 요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베타 0의 햇 플러스 베타 1의 햇의 에듀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이제 제로이다, 이것이 제로일 때, 그러니까 베타 0 햇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웨이지 햇이라는 것은 2의 그죠? 베타 승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에듀케이션이 0일 때 기본적인 시간당 임금은 2의 B0 햇 승의 값을 가진다. B0 햇의 값이 구해지는 순간,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이 0일 때 웨이지 시간당 임금을 추정치를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 조작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절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제가 그러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자, 그때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에 로가리즘ik이 붙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에는 그냥 수준 변수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그 방정식, 소위 말하는 이제 로그 방정식을 보았고요. 탄력성의 개념을, 그러니까 설명변수 앞에 붙어 있는 추정계수 베타 1의 햇이라는 것이 탄력성의 이제 개념을 가진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요거 한번 추정한 거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추정했습니다. 이게 좀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 동영상 찍는 프로그램하고 그래틀이 자꾸 이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미리 해놨습니다. 미리 해놓으면은, 자,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내리고, 4.822, 그 다음에 0.257,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R제곱 보실 줄 아시죠? R제곱이 0.210817. 한 변수의 설명력 치고는 굉장히 괜찮죠? 0.210817.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별 3개가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나 설명변수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탄력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슬라이드에 매출이 1%, 우리가 실제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몰라요. 근데 매출의 규모가 현재보다 1%가 상승하는 경우에 급여는 0.257%가 이제 상승을 하더라.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러분, 요 표에 이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지금 네 가지 가능한 조합, 처음에 말씀드린 네 가지 가능한 조합에 있어서 베타 1의 햇을 어떻게 이제 베타 1 추정했으니까 베타 1의 햇이겠죠. 베타 1의 이제 햇의 해석을 이제 모집단의 개념을 봤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개념을 봤을 때 베타 1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은, 자, 여기 이제 수준, 그래서 이거 이제 수준은 이제 레벨이거든요. 레벨 LL 모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 어떻게 돼요? x를 1단위 변화시키면은 y는
베타 1만큼 변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x를 1단위 변화시킬 때 y가 우리가 최초부터 상단기가 계속 저거만 봤죠. 그죠? x를 1단위 증가시킬 때 y는 요거 뭐예요? 요거 y의 증가분은 베타 1이다. 베타 1만큼 증가한다. 자, 만약에 이거 두 번째 거 지금 안 다뤘죠? 우리가 두 번째 건 얘를 지금 안 다뤄봤습니다. 종속 변수는 수준 변수, 레벨 변수인데요. 독립 변수가 이제 로그가 붙어 있죠. 로그가 붙어 있는 거 안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해석한다? x가 1% 증가할, 지금 감소할 수도 있고, x가 1% 변화할 때 y는 어떻게 변한다? 100분의 베타 1만큼. 자, 여기 이제 설명에서 로그가 붙어있을 땐 x가 1% 변화할 때 y는 수준 배수예요. y는 100분의 베타 1의 행만큼 변동한다. 아셨죠?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봤습니다. 그죠? 로그 수준 변수. 뭐에서 봤죠? 로그에다가 시간당 임금, 애들 로그 붙여가지고 교육,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한다? x를 1단위만큼 변화시켰을 때 y는 뭐다? 100 곱하기 베타 1 %만큼 변화한다. 아셨죠? x를 1단위 변화시킬 때 y는 100 곱하기 베타 1 %만큼 변화한다. 아셨죠? 로그 봤습니다. 로그. 자, 양변에다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에다 로그를 붙였을 때 이거 뭐다? x를 1% 변화시키면 y는 베타 1 %만큼 변화한다. x를 1%만큼 변화시켰을 때 y는 베타 1%만큼 변화한다. 아시겠죠? 자, 요 표 중요하다. 요 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맞닥뜨릴 이제 얘들이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변수들이 수준 변수, 그러니까 수준을 쓰든 로그를 이제 붙이는 어떤 형태가 됐든 모두 다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로그를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예를 한번 본 겁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을 P, 수요량, 킬로그램 단위, 유니트 단위 자체는 지금 우리는 구체적인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을 P, 수요량을 Q라고 하자. 만일 P와 Q의 관계가 요렇게 우리가 이거? 계량 경제 모형을 요렇게 우리가 계량 경제, 자, U가 있어야지 계량 경제 모양입니다. 확률적 요인이 있어야지.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계량 경제 모형이라고 했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암묵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Q가 종속 변수, P가 독립 변수, 그죠? Q가 종속 변수, P가 독립 변수이고 그 각각의 변수 앞에 지금 다 로그가 붙어 있더라. 그렇다면은 이 설명 변수 로그 붙인 거 앞에 있는 숫자 의미하는 건 뭐다? 요거 탄력성이다. 탄력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펜제가 아닌 이상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기 탄력성이니까 뭐다?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은 0.5% 감소한다. 아셨죠? 바로 저 0.5. 보통 이제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 가격 탄력성 기편제가 아닌 한,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절대값 보통 붙이죠. 그러니까 0.5. 가격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탄력성 얘기할 때 이 경우 재화의 어떠한 그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0.5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 이제 탄력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그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는 실질적으로 이 예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는 일단 다중회귀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거. 지금 무슨 소리다? 설명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이 되는 이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논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잠깐 여기서 이거는 설명을 약간 좀 드리고 나중에 다시 나중에 갔을 때 다시 돌아오진 않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요거 잘 아시다시피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이거든요.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 자, 여러분, 자, 두제와 x와 y가 있다고 했을 때, 그죠? 뭐다? 콥 더글러스 효용함수. 콥 더글러스 효용함수. 그 다음에 요건 무엇이다? 두 생산 요소 L과 K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만일 여러분이 보신 게 이제 뭐다?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 여러분, 이건 제너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지금 알파와 1-알파가 더하면 항상 뭐가 된다? 1이 되죠? 1이 되죠. 이 특수한 경우예요. 꼭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위에 그 파워들, 뭐라고 그러죠? 승들을 더했을 때 이것이 뭐 1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어떤 조건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제조업체 지금 공장에서 어떤 제조업체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막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생산 요소가 이제 노동과 자본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1년 365일 동안 관찰을 한 거죠. L을 이만큼 투입하고 K를 이만큼 투입했을 때 Q가 이만큼 나온다. 이건 observable하죠. 관찰 가능하단 말입니다. 관찰 가능. 여러분이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데이터가 되죠. 그 공장에서 기록하는 분이 계시고 하루하루 작업이 공정이 다 끝냈을 때 그 하루하루 어떤 완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L과 K를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걸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공장에서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기록해서 10월 31일까지만 기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365개의 관찰치가 있는 거죠. 시계열 데이터가. 그걸 가지고 저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QL, K에 대한 그 세 개의 값에 대한 그 쌍들이 얘기해 되면 365개겠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냥 하루인데 어떤 기업이 그 공장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예를 들면은 뭐 100개 공장이 있어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동일한 L과 K를 사용해서. 그랬을 때 그 100개의 공장에서 하루가 딱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딱 끝났을 때 모든 공장에서 한 사람이 딱 기록을 한 거죠. 그럼 100개의 데이터가 모아지죠. 100개의 데이터가 모아지죠. 그죠? 100개의 데이터가 모아지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취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죠. 당연히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컬렉팅을 하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 Q와 L과 K를 아는 것 속에서 한번 요거를 일단 한번 이렇게 이제 이론 모형이 있잖아요. 이건 이론적인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인데 이거는 1차적으로 모수에 대해서 비선형이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요 뒤에 이제 배우는데 모수에 대해 비선형이고 일단 B1도 그렇지만 B2, B3가 어떤 그 변수의 승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 이제 대표적인 비선형이거든요. 이 모형은 모수에 대해서 비선형이며 비선형 회귀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해야 하는데, 그죠? 이 자체에 대해서 여기다 뭐 플러스 U 해서 확률적인 요소를 넣어서 추정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은 어떻게 된다? 모수에 대해서 선형인 모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로그 붙여요. 로그 전체적으로 붙이면 로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 로그 붙이면 이 전체적으로 로그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곱하기들은 이 더하기로 나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로그 붙이면 여기 있는 파워들은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요거는 특별히 더 설명 안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로그를 붙여가지고 이건 지금 뭐냐면은 그 모수에 대해서 선형이에요. 변수에 대해서는 비선형입니다. 모수에 대해서 선형이고 변수에 대해서 비선형인데 좀 이따가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나? 어쨌든지 간에. 자, 이거는 어떤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A라는 컨스턴트, 어떤 숫자로, 상수로 다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는 쓸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5창을 더하면은 이제 선형 회귀 모양이 되는데, 5창을 여기 UI를 더했는데, 여기 엡사일을 I를 했네. 이거 그냥 여러분이 UI로 고쳐주세요. UI를. 그때 아마 그냥 무신경하게 걸 지나쳤나 보네요. 아셨죠?
고차항은 이제 UI, 여러분이 그러니까 더 익숙한 노테이션, 그 기호 UI. 여기 붙이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코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로그로 변형을 시킨 거에 임에 반해 이건 뭐다? 이제 계량 경제 모형이 된다. 계량 경제 모형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거 여러분하고 설명서 하나인 케이스인데 설명서 하나 또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뭐다? 설명서가 2개 이상이 되는 경우 이제 다중회귀, 단순회귀 모형이 아니고 다중회귀 모형이 됩니다. 아셨죠? 이게 설명서가 하나 있다가 갑자기 하나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늘어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초래를 하게 돼요. 왜냐, 이제는 저 L과 K 사이의 뭔가 관계를 갖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셨죠? 그런 논의들은 이제 다중회귀 모형에 가서 하고, 일단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위 선형회귀 모형, 얘를 얘기하는 거야. 요 위 선형회귀 모형을 constant elasticity, 단어가 어렵죠. elasticity, 탄력성, elasticity, 혹은 로그로그 모형.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두 변수에 지금 전부 로그를 붙였죠. 이제 로그로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 하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다 넘겨보시면은 이 로그로그 모형에서 기울기 추정 계수는 탄력성, 즉 지금 여러분 지금 요 B2, B3가 전부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아셨죠? B2는 뭐다 그러니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B2는 세테리스 파리부스, 다시 한번 세테리스 파리부스. 자, 예를 들면 L을 변화시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U도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K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셨죠?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이라는 거는 뭐 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명 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설명 변수 하나 더 있는 경우에는 B2를 우리가 세테리스 파리부스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L을 움직일 때 K도 고정되어 있고 U도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B2는 세테리스 파리부스의 조건 하에서 노동 투입,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투입을 1% 변화시킬 때 생산량이 얼마큼 변하느냐? B2%만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B3는 뭐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자본의 양을 변화시킬 때 노동의 양과 U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게 유지가 된다면 자본을 1%, 그 투입량을 1% 변화시킬 때 이제 생산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 B3%만큼 변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저 B2 플러스 B3는 규모에 대한 수학을 나타내는데, 규모에 대한 수학 여러분 배우셨죠? 규모에 대한 수학. 저게 만약에 1,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정하던 뭐 알파, 1-알파, 덤 1, 그죠? 이렇게 1이 된다면은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1보다 작으면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 1보다 크면 규모에 대한 수학 체증을 의미한다. 아마 이 예는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나중에 한번 이런 그 규모에 대한 수학 문제를 한번 다뤄볼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여기 이제 미루는 선형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선형이라는 것의 의미. 모수 비타 0와 비타 1에 대하여 선형이라는 것의 의미는 보세요. 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게 변수고 요게 모수죠. 요게 모수. 그죠? 요게 변수. 그죠? 다시 한번. 자, 베타 0와 베타 1이 모수, x와 y는 변수. 자, 요 식은 뭐다? 모수에 대해서도 선형이고 변수에 대해서도 선형이다. 아셨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은 거는 뭐다? 아무것도 안 붙은 거. 그냥 그 생자로 있는 거. 베타 0. 그러니까 루트의 베타 0도 아니고 베타 0의 제곱도 아니고 그냥 베타 0 생자로 있는 거. 베타 0분의 1도 아니고. 아셨죠? 그냥 베타 0 그 자체로 있는 거. 이럴 때 선형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를 보시면 어떻다? 베타 0와 베타 1에 대해서 선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수에 대해서 선형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동시에 y와 x도 어때요? y와 x도 생자로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모수에 대해서도 선형이고 변수에 대해서도 선형이고 아셨죠? 모수에 대해서도 선형이고 변수에 대해서도 선형이고 아셨죠? 자, 이거 어때요? 요건 지금 컨섬션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소득, 이제 소득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과연 이제 소비가 늘어나느냐. 그러한 이제 방정식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모수, 베타 0와 베타 1은 어때요, 여러분? 표현이 정확하지, 어떤 표현 써야 될지, 생자예요, 생자. 생자 그냥 있죠? 베타 0, 베타 1. 그러니까 이건 뭐다? 2번은 모수에 대해서 선형이다. 모수에 대해서 선형인데, 지금 어때요? 얘는 괜찮은데, 얘는 지금 이 루트가 없었죠? 생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변수에 대해서는 비선형이다. 변수에 대해서는 비선형이다. 변수에 대해서는 비선형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비와 소득 간의 이제 관계를 보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미 베타 0, 베타 1이 생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분의 1이 뭔가가 있죠. 그죠? 생자도 있지 않고 뭐 인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변수에 대해서도 비선형. 3번은 변수에 대해서도 비선형, 모수에 대해서도 비선형. 아셨죠?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모수에 대해서 선형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선형 회귀 방정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모수에 대한 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연습 문제가 있어요. 하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형이 선형인지 판단해줘요. A번 보겠습니까, 여러분? A번. 여러분 잠깐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A번. 어떻습니까? 자, A번. 모수에 대해서는 뭐다? 모수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에 지금 긴급 재난 메시지가 뭐 엄청 많이 오고 있죠? 자, 모수에 대해서는 뭐다? 모수에 대해서는 1번. 모수에 대해서는 선형입니다. 선형. 모형.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다? 변수에 대해서 비선형이죠. x분의 1이잖아요. 그죠? 생자가 아니죠. 비선형.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떨까요? f 어떨까요? 모수에 대해서는요. 모수에 대해서는 뭐다? 모수에 대해서는 비선형이다. 베타 1의 세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비선형이다. 그죠?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다? 변수에 대해서는 선형이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B, C, D, E는 한번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걸로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요거. 자, 요거 마찬가지로 모수에 대해서는 선형이고, 그죠? 모수에 대해서는 선형이고, 변수에 대해서는 뭐다? 비선형이다. 비선형. 지금 여기 로그가 Y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비선형이다. 자, 그래서 세 개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연습 문제로 B와 D와 B와 E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친구와 같이 돌려서 한번 맞춰본다거나, 한번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신다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PPT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끄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단순 회귀 모형 주제 3번. 단순 회귀 모형 주제 3. 단순 회귀 모형 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뭘 다루느냐? 이제 엄청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자, 선형 회귀 모형. 우리가 이제 선형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선형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표준 가정들이 있습니다. 표준 가정들. 가급적 여러분이 가정들을 외워야 돼요. 나중에 가정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증명을 해요. 증명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해본 결과,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좀 따라 들어오시는데요. 이 세 번째 증명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아마 증명하는 그 과정을 제가 PDF 파일로 작성해 놓은 것 자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올려드리긴 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하지 않고, 저는 시험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아셨죠? 저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증명 과정이.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엄청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증명하는 과정이. 근데 이제 첫 번째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불편성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이제 경통부 2를 안 들으셨으면 상당히 좀 낯선 단어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에 내용이 있습니다. 저거 정도는 할 것 같고 하고요. 두 번째도 웬만하면 그냥 증명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펜이 지금 이래가지고요. 오늘 만약 여기까지 나가더라도 요것도 펜이 올 때까지는 조금 유보를 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것을. 예, 좀,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가볼게요. 자, 단순 이제 회귀 모양. OLS 추정량의 기대값과 우리가 지금 단순 회귀 모양에서 여러분 OLS 추정량이 뭐였어요? 비타 0의 햇과 비타 1의 햇이죠. 그죠? 잠시만요. 어떤 분이 오셔요? 지금, 다른 교수님이 잠깐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잠시 좀 끊겼습니다. 지금 OLS 추정량이라고 했을 때, 비타 0의 햇과 비타 1의 햇이에요. 우리 단순 회귀 모양에서. 그죠? 추정량. 여러분 단어 하나 정확히 하나를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비타 0의 햇과 비타 1의 햇, 비타 0의 햇과 비타 1의 햇. 이것이 단순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고, 이것이 직무화로 관심 있고, 그죠? 이것이 직무화로 관심 있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추정된 회귀 개수들, 이것이 추정량 혹은 추정된 회귀 개수들은 임의 표본으로부터, 여러분, 정확히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집단 회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집단 회귀식은 알 수가 없어요. 표본을 통해서 표본 회귀식을 추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모집단 회귀식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추측을 아셨죠? 그러니까 추정된 회귀 개수들은 임의 표본으로부터 계산되니까 확률 변수이다. 아셨죠? 확률 변수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경통분 1대 배운 자료들을 조금 들춰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확률 변수. 알겠죠? 확률 변수. 자, 보시면은 저번에도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X와 Y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자, 어떤 모집단의 회귀식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참된 모집단 회귀식은 있습니다. 참된 모집단 회귀식이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표본을 통해서 표본 회귀식을 갖다가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모집단 회귀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또 어떻게 추정을 할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또 그죠? 어때요? 지금 이게 세 표본을 통해서 회귀식을 추정을 했을 때, 그죠? 보십시오. 자, 이거의 절편은 여기 있고, 이거의 절편은 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요거. 그러니까, 세 번째 것도 여기 절편이 있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본을 달리한다는 의미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다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면 100만 명의, 어떤 나라에 100만 명의 실제로, 대졸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100만 명의. 자, 이 대졸 노동자들, 그러니까 100만 명의 대졸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교육 연수와
우리가 그 시간당 임금, 이 100만 명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전부 조사할 수 있다면은 모집자 회기 시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집자 회기 시기. 하지만 우리가 100만 명을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000명을 임의 표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요. 100명을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시간당 임금 조사하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회계식을 추정을 해서 그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100명을 다시 100만 명 속에 집어넣어요. 아셨죠? 보건 추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100명을 또 뽑아요. 기존에 그 전에 뽑았던 100명 중에 또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의 표본을 추출한다면 100명을 또 추출해요. 그래가지고 그 표본 회계식을 추정했더니 이번에는 또 이런 애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100명을 다시 또 100만 명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임의 표본을 그 중에서 100명 다시 또 뽑아요. 그랬을 때 그 100명을 가지고 또 추정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비타 0 핵과 비타 1의 핵은 그죠? 표본을 달리하면서 변하거든요. 그죠? 쭉 변하죠. 그러면 얘가 또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과 분산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비타 0 핵과 비타 1의 핵은 표본을 달리하면은 전부 달라지는 비타 0 핵과 비타 1의 핵의 값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기대값과 분산을 가지고 있는 분포를 가질 거란 말이죠. 확률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확률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확률 변수. 그러니까 뭐다? 다시 한번 반복적인 얘기지만 뭔가 기대값과 분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네 기대값과 분산이 궁금한 거예요. 아셨죠? 자, 비타 0의 핵이 절편들이 표본을 달리할 때마다 막 있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기대값을 갖고 있고 이제 무슨 분산을 갖고 있을 것이냐. 마찬가지 비타 1의 핵은 뭡니까? 요 기울기거든요, 여러분. 기울기. 그렇잖아요, 이 비타 1의 핵이. 근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기울기가. 저 기울기 자체들이 이제 분포를 한단 말입니다. 분포를. 걔 기대값과 분산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그게? 결국은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 비타 0 핵과 비타 1의 핵에 대한 이것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작업, 그것이 바로 가설 검증인데 그걸 하기 위해선 반드시 쟤네들의 기대값과 분산이 필요해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비타 0 핵과 비타 1이라는 그 추정되는 회귀계수들, 그 추정량들을 확률 변수이다. 자, 비타 1의 핵이 여기 있고 비타 0의 핵이 여기 있다. 이거 그때 지금 스킵했습니다. 지금 펜이 오고 그렇게 적절한 여건이 갖춰지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때 이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OLS 추정량.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아니죠. U의 핵 잔차들의 제곱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타 0 핵과 비타 1 핵이라는 두 개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일개 조건이 두 개가 필요했고 그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이게 이제 이 식이 나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거는 일단은 스킵하겠다.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일단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받아들여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 0 핵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비타 1의 핵을 먼저 구하고 그죠?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크레텔에서는 버튼 누르면 추는 되죠. 왜 내가 이거를 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개념용지학 수업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가지고 여러분이 수작업을 통해서 저걸 이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걸 이제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구하도록 문제도 내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구할 때 여러분 수작업으로 구할 때는 비타 1의 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비타 0의 핵을 그 다음에 구한다. 왜냐? 비타 0의 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y와 x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계산이. 그 다음 비타 1의 핵만 구해주면 여기 넣으면은 비타 0의 핵이 나오기 때문에 비타 1의 핵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아셨죠? 저 식을 써가지고 아셨죠? 자, 반복되는 표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1000만 명에서 100명을 구해가지고 다시 100명 집어넣고 다시 100명 추출해서 또 구하고 다시 100명 이걸 갖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표본에서
추정량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추정하며 그 변동,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100명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번 100명을 추출해서 그거 갖고 추정하고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아셨죠? 그걸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베타 0 핵과 베타 1의 핵의 평균과 분산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작업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100만 명 중에 100명을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으로 그걸 갖고 표본 회계식 하나를 딱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합니다. 아시죠?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통계적 성적을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거는 좀 예를 드는 과정이었지,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계속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표본을 딱 하나 추출해서 그거 갖고 한번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복되는 표본에서 추정량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며 그 변동폭은 얼마인가?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보다 베타 0 햇의 평균, 베타 죄송합니다. 통계학에서는 평균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대값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베타 0 햇의 기대값 무엇이냐? 이거 베타 0 햇의 분산 무엇이냐? 베타 1의 기대값 무엇이냐? 베타 1의 햇의 분산 무엇이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더군다나 이것이 엄청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아, 이거 뭐 사실은 뭐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면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요거 관심 무지 많아요. 우리가 아셨죠? 다음에 자, 그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뭘 논의하기 전에 베타 0 핵과 베타 1 핵들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가정들이 필요해요. 가정들. 요거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의 표준 가정들 혹은 그냥 기본 가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암기하다시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죠? 가정 1. 모수의 선형이다. 그렇죠? 모수에 대해서 선형이다. 변수에 대해서 선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할 때 선형이라는 의미는 요 전 슬라이드 마지막에서 봤던 것과 같이 모수에 대해서 선형이라는 의미다. 모수에 대해서 선형. linear in parameters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모수에 대해서도 선형이지만 이제 변수에 대해서도 선형이 특수한 케이스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표본은 임의 추출되었다. random sampling. 표본은 임의 추출되었다. 표본은 임의 추출되었다. 자, 요 x와 y의 쌍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다? 얘는 표본 크기. 자, 요거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임의 표본이다. 임의 표본이다. 너무나 지금까지 말을 이제 많이 왔지만 공식화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가정, 우리의 모형은 모수에 대해서 선형이다. 두 번째, 우리는 임의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을 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정. 설명변수 표본값들의 차이. 저 뭔 소리냐면, X값들이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X값들이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 아시죠? X값들이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xi-x바의 제곱이 그걸 다 더하면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저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왼쪽을 n-1로 나눠볼까요? n-1로. 왼쪽을 뭐예요? 왼쪽을 n-1로 나눠주면 뭡니까 그러면? 생각할 시간 약간 드릴게요. n-1로 나누면 뭐다? x의 표본 분산이다. 그렇죠? 저 좌측을 양쪽을 다 양변을 n-1로 나눠주면 우변은 어차피 제로이고 좌변은 이제 n-1로 나눠주면 x의 표본 분산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입니까? 표본 분산, 설명변수의 분산이 0보다 커야 된다. 분산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x의 값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x의 값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y가 어떤 이제 값들이 쭉 있는데, x는요, 어떤 x1이라는 값이 똑같아. 전부, 모든 x가.
그럼 x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y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들은 정확하게 모형의 가정들은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저건 우리가 서술을 하는 겁니다. 설명변수 값들이 모두 동일하지가 않다. 모두 동일한 경우 바로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죠. 아니면은 설명변수 값의 차이가 어떻게 종속변수 값의 차이로 귀결되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x의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y의 변동을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가정사는 지금까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본 거죠. 뭐예요? 5차항의 조건부 영평균 가정, 5차항의 조건부 영평균 가정. 이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봤던 거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OLS 이제 추정량이 이제 분산, 비타 0 햇과 비타 1 햇의 분산, 이것의 분산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또 하나는. 그래서 표본에 따라서 추정값은 모수의 참값과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비타 0 햇과 비타 1의 햇은 실제 비타 0와 비타 1으로부터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겠죠. 표본에 따라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의 추정값이 모수의 참값으로부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얘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모집단의 모수, 이게 실제 값이 있고,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표본을 가지고 구한 거고, 도대체 얘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깝게 있느냐를 보는 거는 결국은 뭐다? 이 추정량들의 분산을 보는 것이다. 아셨죠? 표본 추출에 의한 변동은 추정량의 분산으로서 측정한다. 얘들.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동분산의 가정, 이 가정입니다. 동분산의 가정. 이게 이제 어로는 호모스케다스티스티라는 단어인데요.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 학부 과정에서는 계량경제학을 여러분들 같이 이제 한 학기를 들었어요. 한 학기를 듣고 이제 OLS 저도 이제 통상 최소 자산 추정법을 그 정도까지 배웠던 걸로 기억을, 더 많이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석사 과정부터 이제 유학을 하러 갔는데, 이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동분산이다, 이분산도 있거든요. 이분산이다. 반대말이 이분산입니다. 동분산이다, 이분산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호모스케다스티스티라는 단어를 이게 많이 발음하니까 지금 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때는 호모스케다스티스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죠. 호모스케다스티스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호모라는 건 같다는, 여러분 이제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이제 배우는 경우에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펑션이다. 호모지니어스 펑션.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호모는 이제 같다. 호모는 같다. 스케다스티스티가 이제 분산이라는 이제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동사는 가정을 가정. 그거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렇게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더 확연해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된다. 뭔 소리입니까? UI, 오차들의 분산인데, 오차들의 모집단에서 오차들의 분산인데, 각각의 x값에서의 오차들의 분산이 어떤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얘기지만 사실 우리 단수배기 분석에서 설명수가 하나니까 주어진 모든 설명수 값에서 오차율은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다음 페이지 그림부터 일단 볼게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요겁니다. 이게 호모스케다스티스티예요. 자, 여러분 요 지금 녹색 선 뭡니까? 녹색 선. 지금 이 서술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뭡니까? 모집단 회기선이에요. 모집단 회기선. 추정 회기선 어떻게 썼습니까?
y의 hat은 베타 0의 hat 플러스 베타 1 hat times x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다? 모집단 회귀식. expectation y given x는 베타 0 참값 플러스 베타 1 참값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집단 회귀선입니다. 모집단 회귀선. 자, 근데 어때요? 자, 각각 이제 x 값들이 여기 있죠. 예를 들자면, 그죠? 그때 x가 x1일 때의 평균이 여기 있고, 이것이 이제 x가 x2일 때 y의 평균 값이고, 이것이 이제 x가 3일 때 y의 평균 값이죠. 근데 요 실제 관측치들은 x1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퍼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이 값만 갖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퍼지는 것의 원인이 뭐다? 실제 값과 요 평균 값의 차이가 뭐다? 이것이 오차항이다. 오차항.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거리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u들이 이렇게 있는데 걔가 분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분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 u의 분포입니다. 오차항의 분포들. 아셨죠? 왜냐면 실제 관측치가 저 빨간 점, 평균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u니까 u가 분포를 해요. 그죠? u가 분포를 합니다. u가 분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각의 x에서 u가 분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x에서 u가 분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어떤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짐의 정도가 분산이죠. 퍼짐의 정도가 분산인데, 여러분, 각각의 x값,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x4도 있고 x5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만 봤을 때도 이 분산이 어때요? 같습니다. 그죠? 눈으로 봤을 때도 같습니다. 저게 동분산 가정입니다. 동분산의 가정입니다. x가, 어떠한 x 값에 대해서도 오차항들의 분산은 동일하다. 근데 뭘로? 시그마 제곱이라는 어떤 값으로 동일하다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시그마 제곱 모르죠. 기호입니다. 기호. 어떤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말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 이제 동이라는 게 같을 동자예요. 동분산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다면 이분산은 뭐예요? 이분산, 다를 분산. 그렇다면은 각각의 x에서의 그 분산의 값이 다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쵸? 자, 각각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은 에듀케이션과 웨이지에 대한 시간당 임금에 대한 건데, 지금 어때요? 8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시간당 임금의 퍼짐의 정도가 이렇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평균점에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갈수록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실제로 이게 우상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당 임금도 올라가는데 그 동일한 교육받은 사람들 내에서의 시간당 임금의 분포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난다. 어디서? 더 많이 교육을 받을수록 격차가 더 많이 난다. 여기 비교적 평균점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넓어지네. 이거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6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8년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겠지만 퍼짐의 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 8년 교육받은 사람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있구나. 이 퍼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퍼짐의 정도가 뭐다, 이게 유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유들의 분산이에요,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실제 관측치와 저 평균적인 관측치 사이의 거리가 유이기 때문에 저 퍼짐의 정도는 바로 유의 퍼짐의 정도를 반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산이라고 한다. 이제 헤테로라는 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헤테로스케다스티스티라고 한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측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저축과 이제 소득을 또 이런 경우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x축에다가 소득을 넣고 y축에다가 이제 저축을 넣게 되면은, 그죠?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축을 더 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퍼짐의 정도가 아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더 많이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앞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자, 이 설명문 수의 값은 비관측 요소들의 차이가 나는 정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x의 조건부를 걸었을 때, 그 x에 따라서 그 u들의 분산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근데 시그마의 값이 크다는 것, 시그마 제곱이 크다는 건 이제 시그마가 크다는 것은 y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측 요소들의 분포가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거, 오차항의 분포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분포가 그림으로 보면 확연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하여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정리들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표본 가정들에 대한 설명하는 것까지 해서 이번 동영상을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정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